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어리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한우 불고기 제품,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1등급 한우만 사용해서 육질도 부드럽고요. 비법 양념으로 만들어서 너무 달지 않아서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소고기 유통단지 어딘지 아시죠? 바로 마장동입니다.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한우에만 몰두하고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우 축산 기업 태우한우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더 믿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100% 1등급 한우만 사용한 양념 불고기 500g 한 팩을 구매하시면 500g을 하나 더 드리는 1+1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좋은 가성비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이들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함께하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백운기의 정어리 TV 오늘 백운기 앵커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왜 박영식이가 진행을 맡게 됐냐? 예, 가끔 그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존재감이 미약했지만 오늘은 존재감이 아니라 내용으로 좀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경호처 처장을 대행하고 있는 인간이 구속영장 청구 벽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그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못하고 법원의 판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경호 본부장도 마찬가지죠. 이광우 본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벽을 걷어내야 비화폰이 드디어 열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고검에서 어쨌든 이 영장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영장심의위가 새롭게 판단을 했어요. 영장 청구할 사유가 된다. 검찰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진전이 어제 하루 있었습니다. 많은 화제가 됐고요. 오늘 첫 주제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백운기의 정어리 TV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실 분들이지요. 매번 만나 뵙는 분들입니다. 김유정 전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분위기를 좀 제가 활기차게 열어봤는데 우리 두 분 선배님께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합니다. 좋습니다. 금요일 날 좀 터지기 마련인데 예. 그럼 저희가 이제 기운이 좀 빠질 날이잖아요. 네. 한 주일의 끄트머리에서 예. 씩씩하고 좋으십니다. 근데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또 달고 나오신 꽃을 보니까 전혀 처지지 않는데요, 분위기가. 예. 매번 이렇게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걸 많이 골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봄에 이제 싹 대청소 한번 해야 되고 예.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니까요. 네. 다음 주쯤 우리가 대청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청소. 네. 진짜 가능할까요, 박사님? 근데 결론적으로 분위기 다운은 저 때문에 된다라고.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김용남 전 의원 때문에 다운되는 겁니다. 예. 역시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자리에 없으면 안 자리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제 오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비화폰, 그러니까 즉 얘기한 비화폰 서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수의 전문가들, 그것도 정치권 인사들이 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김성훈이라는 문지기, 마지막 문지기라고 하죠. 이광호 본부장을 포함한 김성훈 경호처 처장이 만약에 구속된다라고 한다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대목을 저희가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종욱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뭐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속될 사유는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김성훈이 어떤 존재이길래 저렇게 검찰이 손도 못 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훈 위에는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화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이제 비화폰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화폰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내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비화폰의 내용을 안다는 건 내란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내란이 벌어지게 된 범위, 그다음에 그 인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검찰이 이걸 꽁꽁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전 그렇다면 왜 비화폰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김성훈을 숨겼을까? 전 이 두 가지가 풀린다라고 하는 건 내란의 실체뿐만 아니라 네. 3년 동안 진행돼 왔었던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되는 그러니까 용산과 검찰 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도 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전 단계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항상 안 풀렸는데 결론적으로 국민이 풀어요. 항상 그래.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이 막고 비화폰 같은 경우도 검찰이 그렇게 두드러 막으려고 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영장심의가 열려서 어차피 거기는 이제 민간인들이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서 야 뭐야 뭔 소리야 이 정도인데도 구속을 안 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면서 고리가 풀렸기 때문에 진짜 항상 좀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속이 되면 예. 그 비화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겠죠. 그동안 참 뭐랄까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영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벌써 세 번째 영장 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을 했고 결국 고검심의위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면서 영장은 곧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김유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글쎄 왜 이랬다고 보세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실은 이 비화폰 그 소위 불출 기록 이거를 경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압수수색 하려고 했어도 다 거부당하고 그랬죠.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불출 기록은 검찰에는 제출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출했다고 하죠. 예, 김성훈 차장이. 그러니까 그 불출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줬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네. 통화 기록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 서버하고 이런 걸 다 그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히 김성훈 차장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또 이광호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 사표 내고 나갔던 경호처장은 그냥 사실은 뭐 바지 사장이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를 꽉 잡고 있고 핵심 라인은 김성훈 차장 등인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3번씩이나 영장을 반려한 케이스는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예. 3번씩이나 그것도.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 그 비화폰이 중요하냐. 거의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이런 것인데 뭐 사실 이진동 뭐 대검 차장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뭐 통화한 것도 있다 비화폰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 검찰이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를테면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가지고 그 서버 막 가져가려고 하고 큰 트럭도 보낸 거 아닙니까? 계엄 당일날. 그때 뭐 대검의 어떤 포렌식 전문가를 보내려고 했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검도 검찰도 이 지금 내란 사태에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맡기로 했었는데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3번씩이나 반려하고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것을 고등법원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가 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 판단하는 거죠. 예.
근데요, 이게 너무 이제 결론 자체는 이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 같긴 한데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보도를 포괄적으로 종합을 좀 해보면 검찰의 대검의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그러니까 방첩사 쪽과 통화를 해서 선관위 관련된 통화를 하거나 사전 조율이 방첩사, 국정원, 검찰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추미애 의원의 폭로를 보면 선관위에 나갔다라는 뭐 제보도 있다. 검찰 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감안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시간 지연 전술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경호처에 미리 하게끔 하거나 내란의 가담자일지 모를 검찰이 영장 청구해주고 수사,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니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이걸 수사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박수치고 야 잘됐다라고만 해야 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아니게 되면 네. 검찰 스스로가 어디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범주를 줄이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예.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건데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과정에서 소위 지시를 받고 있는 하위자 같은 경우는 전체 플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들은 얘기에 팩트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위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예를 들면 그냥 날것의 팩트인데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위에 있는 사람들, 지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방첩사가 검찰에 전화하고 검찰이 국정원에 전화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통화 내역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제보입니다만 저희 검찰이 선관위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는 제보로서만 지금 얘기되는 거지만 예. 일단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선관위로 저희 군대가 갔다라고 하는 걸 검찰이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법을 다 아는 상황이니까 아 이거 예를 들면 잘못 가면 이건 완벽한 내란인데 라고 하는 사실도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가 거의 안 됐어요. 네네. 선관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 과정에서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것은 검찰도 여기에 연루돼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내란 과정에 검찰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고리를 계속 끊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고 네네. 또한 아까 얘기했었던 겁니다. 예. 갑자기 김용 의원이 검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들어갈게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목도 있었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검찰총장이 저기 김용 의원 비화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확인이 얘기를 해서 소위 이 아래에 있는 대검 차장인가요? 전화 통화를 해서 김용 의원과 얘기를 했더니 김용 의원이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과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과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통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옥수동 또는 한남동 네. 이라고 잡히는 근데 소위 이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한남동으로도 잡히고 용산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욕수동으로 잡힌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두 가지의 고리를 따져보면 검찰도 내란에 연루가 돼 있고 김건희도 내란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를 딱 털면 이 사건의 본체가 윤석열, 김용현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김건희, 검찰, 노상원으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예를 들면 내란의 덩어리가 훅 하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매우 예를 들면 힘들어했을 거고 그걸 가장 잘하는 데가 누구냐? 김성훈이었겠죠. 네. 그냥 가장 측근에서 윤석열을 보좌했고 경호했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최측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김성훈을 잡아들이면 근데 검찰이 잡아들여서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제 것처럼. 말씀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검찰도 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네. 여러 가지 털고 있잖아요, 검찰이요. 이 건만 아니라 막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하다가 안 되면 당연히 저는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결국 특검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왜 보도가 됐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했던 3명 검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결정적인 이 계엄 내란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네네. 그런 식의 진술을 김용현이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게 어제 밝혀진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는 일란성 새쌍둥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이 내란의 전모가 밝혀진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말씀하시는 사이에 댓글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날개님께서도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관여돼서
검찰에서 이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3번이나 철저히 막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고 멤버이신 우리 바위처럼 강물처럼 님도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3~4번은 봐준다. 이번에는 좀 잡혀가자 이제 이런 댓글도 좀 주셨고요. 석 달이 지났는데 증거인멸 충분히 했을 거다. 이건 좀 걱정이 되는데 초코파이님께서 말씀 주셨고 우리 출연해주신 3분께 김태수님이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후원을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같은 질문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주시는데요. 이거 혹시 백운기 앵커 잡혀간 거 아니야? 궁금하다. 우리 최병랑님이 댓글 주셨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휴가 가셨습니다. 그에게도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나머지 제가 오늘 대신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원기 충만해서 돌아오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실력 행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동접자 한 10만 명 만들어주시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아마 백운기 앵커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우리 또 전문가이신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검찰 얘기하고 있었고 영장심의위에서 어쨌든 당연한 결론을 내줬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를 검찰이 피할 수가 없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검찰을 여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뭐 영장 청구도 안 해줬죠. 그리고 뭐 최근에 불출대장을 김성훈이 검찰에게만 제공한 증명까지 한다면 이게 검찰과 어떤 내란 세력들의 짜맞춘 플랜과 연결고리에 우리가 너무 놀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검찰은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김용남 의원님. 특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연거푸 3번을 영장 기각한 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저도 뭐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역시 뭐 상식적인 결론을 내줬어요. 예. 근데 왜 그러면 비상식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영장을 기각했느냐. 아무리 따져봐도 어떤 검찰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거를 숨겨야 될 게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제 서울 고검에서 열린 거잖아요. 더더욱 그 의심이 확인되는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냐, 어떻게 믿냐, 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만 문제는 검찰이요. 사실은 한 몸은 아닙니다. 누구와 한 몸이 아닙니까? 다 다른 거죠. 입장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검찰의 고위직 누가 연루가 돼 있다. 그래도 다른 검사가 뭐 다 일률적으로 다 주진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최고위에 있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딴 사람은 검찰 내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저건 옳지 않다라고 치지만 만약에 총장이 문제다 그러면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서 열렸던 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해라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입수된 증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아폰의 서버라든지 뭐 비아폰이 그동안 누구에게 지급됐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하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증거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라도 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특검은 시간의 문제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간다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대선 일자가 정해질 거고 이건 시기의 문제지 특검을 계속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특검 때문이라도 등 떠밀려서 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뭐 후배들이나 뭐 이런 이분들 통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랄까요? 그런 게 혹시 들려오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가령 지금 뭐 사실 좀 넓게 보면
최근에 뭐 금감원 움직임도 그렇고요. 네. 검찰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어쨌든 권력 말기 현상 그대로 보여주듯이 수사의 타겟은 김건희로 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 정권으로 타겟팅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마치 누가 더 빠르게 수사 속도를 전개하고 진실을 규명하느냐에 대한 경쟁으로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하나요? 근데 과거처럼 확 돌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17년도를 회상해 보면 그때는 확 바뀌었잖아요. 네. 왜 바뀌었느냐?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순실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사실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봐도 이건 공범으로 적시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공소장이 나가면서부터는 어쨌든 그 공소장이 작성되면서부터는 입장이 확 바뀐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 최고위층에 그런 결단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내란 관련한 수사가 약간 지지부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들 상황이 이미 변했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이제 특검이 만약에 우리 간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보면 말이죠. 저는 뭐 금감원이나 뭐 모든 이제 기관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손 놓고 덮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특검이나 진짜 강제 수사가 돌입됐을 때 지금 현 수사기관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직무유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네. 제가 볼 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증거 이미 자료를 다 갖고 가지고 있는데.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명태균 같은 것들 보더라도 검찰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흘리는 상황이고 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먼저 구속시켜 잡아들인 데가 검찰이에요. 탁탁탁 그냥 어떻게 알고 그냥 탁탁 챙겨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잖아. 공수처 니네 한번 수사해봐라. 경찰 니네 한번 수사해봐라. 나만큼 잘하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막판에 좀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네. 라고 결론적으로 그랬다가 법원한테 한 방 맞긴 했습니다만 네. 네가 뭘 또 수사하냐 그만 수사에 대해서 정리가 됐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검찰이 이쪽 분야의 수사에 대해서는 오랜 노하우가 특수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핵심적으로는 검찰이 내란 과정의 개입뿐만 아니라 저는 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용산과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들의 정치적인 개입을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고리의 전체가 깨지는 과정들의 첫 단추가 저는 이번 내란 수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과거와 다르게 검찰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모든 범죄 행위에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하는 저는 추정입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안 난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헌재에서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살점은 내줘야 될 겁니다. 뼈라도 자기가 추리려고 하면 살점을 내줘야 되는데 저도 살점을 내줄 정도의 증거는 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살만 취할 생각이 없다. 뼈까지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살이 나오게 되면 뼈가 어디 부분에 정확히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수순 자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특검 얘기도 하고 이제 수사기관들 얘기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김유정 의원님 어제 그 공수처에서 공수처발 보도 내용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던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이 구속영장 청구 3번을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도 검찰에 충분히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검찰이 코웃음 칠까요? 그래서 좀 움찔하는 건 있겠죠. 아무래도 검찰이 그냥 사실 윤 정권은 검찰 공화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왔을 텐데 역설적이게도 헌재는 지금 검찰의 수사 기록이 굉장히 확실한 증거로 또 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로서. 그러니까 또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냄새 맡고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경호처 차장을 구속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서버
경호처의 서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통화 기록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되고 나면 그 윤석열 부부의 김건희 부부의 그 비어폰을 제일 먼저 지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가장 필요한 지점들이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감히 누가 검찰총장을 그 내란 사태 전에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공수처도 절대로 지지 않고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건 어느 정도 압박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개의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새 쌍둥이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라도 열심히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다. 본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나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다. 네. 이 공수처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실 제 정확하게 일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검찰 쪽에서 공수처 털었던 적이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한다고 2월 28일로 기억되는데. 아마 2월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거 좀 재밌게 돌아간다는 생각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이제 공수처가 대검을 좀 저격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싶어가지고 제가 김용남 의원님 나오면 꼭 이거 내막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 내지는 경쟁이죠. 지금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사실은 두 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찰만 있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기소권을 갖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긴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긴장관계,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2월 말일자에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거는 이른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좀 실수한 거는 맞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그렇게 득달같이 압수수색하는 게 적절했느냐. 그렇죠, 네. 그 국가기관은 간에 조금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상대로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금 현재 무정부 상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무정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틀려. 네.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엉터리다,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서한을 보내지 않나?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가 좀 돼야죠. 시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 간에 지금 현재 드러난 요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대검을 조준하고 또 대검이 공수처를 조준하는 이제 이런 그림은 얼마든지 이제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조율이 될 만한 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딱 갈라주지. 예, 나라가 말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인가요?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해서 뭐라 그러 니들 뭐 하는 거야? 수사 그따위로 해? 존재해야 돼? 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예를 들어 의구심이 있는데 검찰은 마찬가지야. 니네들 기소권 가지면 아니야. 니네들 예를 들면 수사권 가지면 안 돼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거의 공적이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럼 공수처는 이 판에서 막판에 되치기를 해야지만 공수처가 좀 더 볼륨을 더 크게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진짜 헛발질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게 되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라도 저거 있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또 국민적인 토론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살기 위한 경쟁을 갖다가 하는데 그냥 중간을 때리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우두머리를 그냥 때리는 거죠. 그래서 죽자 사자 하는 거죠 지금 따지면. 그렇군요.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이 과연 영장 발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니까 더 거론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비화폰 서버를 아까 뭐라고 저기 김성훈 처장이 그 경찰 나왔을 때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진다 어쩐다 자동 삭제돼 있다 제가 이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수사 받게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야, 정말 뭐 이제는 원래 팥빵에 팥이 안 들어가면 빵을 안 먹기 마련인데 백운기가 없는 정치 1번지도 보러 많이들 오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백운기 앵커에게 실력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힘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주셨습니다. 김용남 의원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이거 뭐 확실하다. 성베드로님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검찰은 선택적 수사로 몇 명만 털다가 끝낼 겁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별이총총님 특검 압박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멤버이신 고우리님께서는 박영식 대행님 오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최상목 같은 대행은 아니 된다. 이런 센스 있는 댓글 감사드리고, 이제 제 팬들이 요즘에 팬들이라고 하면 뭐하고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저를 잘 안 씻는다고 집에다 오이비누까지 배달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을 오이비누단이라고 부르는데 오이단이 왔습니다 하시면서 후원까지 지금 정어리 TV에다가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내 유튜브에다 해줘야지 이거를 여기다 쓰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떤 계기로 잘 안 씻는 게 드러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씻는 게 아닌데 이게 매제 분장이 돼 있고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안 씻는다고 착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착각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 제가 저기 가끔 보는데요. 보니까 조명도 별로 안 좋게 막 아무 때나 틀어요. 보니까 아무 때나 소통을 하니까 예. 어느 때 보면 좀 멀쩡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느 때 보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네. 좀안 씻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댓글 무섭습니다. 보니까 예, 잘 씻겠습니다. 박영식 잘한다. 예. 딕션 죽인다. 예. 이제 백운기 앵커 조심하셔야겠는데 분위기상. 예. 그래서 원래 그 직장 상사들이 예. 휴가 때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래 자리를 비우면 이게 회사가 좀 삐걱거리고 안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더 잘 돌아가. 예. 막 너무 스무스하게 실적도 더 잘 나와. 이러면 이제 긴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대행 체제로 갑니까?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요? 예. 아닙니다. 아무 일이 좀 있어서 우리 피디님이나 제작진 분들도 이렇게 영상 넣으실 때 한 번씩 블랙도 좀 일부러 띄우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면 예, 휴가 가셨을 때 마음이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는 힘들어집니다. 예. 예, 동접 2만 가기 전에 조금씩 여러분들 삐끗삐끗 해주시고요. 예. 좀 나가세요. 예. 나갔다 들어오시고 막. 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특검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뭐 사실은 창원지검이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받고 나서 거의 뭐 9개월인가요? 한 1년 있다가 다시 들춰보고 심지어 창원지검의 강혜경 씨 측에서 냈던 이 녹음 자료나 뭐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자료들을 충분히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다 빼놨죠. 그 위에 이제 윗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타겟팅은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혹은 뭐 지금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뻗어나갔어도 지금 시간이 지금 이미 다 수사가 됐어야 될 시간인데 이제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의 변호사라든지 명태균 씨 측의 변호사들이 이제 와서 이걸 수사를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으로 수사가 올라왔는데 명태균 씨가 오늘 7일이니까 오늘까지도 지금 출장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이분도 수사를 또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대질신문도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께 이건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뭐 대질신문이라는 거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진술이 맞는 부분도 있고 엇갈린 대목도 드러날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에 방점을 검찰이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질 조사를 한다는 거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각자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얘기가 틀려. 같은 얘기를 하면 굳이 대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둘이 얘기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있을까? 네. 여태까지는 우리는 명태균, 김영선은 한 몸처럼 인식을 했었는데 예. 둘이 대지를 한다? 그럼 각자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예.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 본인이 왜 세비의 절반을 줬잖아요. 세비 반띵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건가? 근데 그걸 갖고 대지를 할까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혹시 유추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양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사소한 부분에 다르다고 지금 세비 반띵 아무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예. 지금 그것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그거 뭐 그러든지 예, 말든지 예, 뭐.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른바 공천 개입 예. 내지는 국정 개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 그리고 누구가 관여됐느냐라는 예. 것이고 이른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주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한 게 어디까지냐인데 그런 부분에서 양자의 진술이 틀리지 않고서야 대질 조사까지 하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유정 의원님, 혹시 고 검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라는 게 혹시나 뭐 그런 이 사건에 대한 뭐 책임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태균은 어떠한 특정 사안을 두고 명태균은 이거 김영선이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그랬다라든지, 김영선은 또 아니다, 이거 명태균이 나한테 시켰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 어떤 뭐 압박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 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한 군데에서 조금 중심 잡고 이렇게 딱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보세요. 일부는 창원지검에 있고요. 일부는 중앙지검으로 올려보냈어요. 일부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검이나 대구경찰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수사가 뭔가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서로 진술이 다르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이 대질 신문이 이제 이어져야 된다. 예. 서로 완전히 얘기가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도 지금 김영선 의원 구치소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는 별로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고 예. 명태균 씨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씩 계속 이제 그 증거들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이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칠불사 가고 나서 그때에도 기자회견 하려다가 멈칫했던 게 예. 뭔가 다른 그때 왜 김건희하고 통화하면서 김상민 도와주고 당선시켜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받아보려고 뭔가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했던 게 아닌가. 개혁신당의 비례는 뭐 잘 얘기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계속 극구 부인했던 건데 명태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미묘한 차이도 있고 진술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때 또 여의도에 쫙 돌았던 게 어디 가려고 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돌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진술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김건희하고 통화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제만 해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돈 없으니까 이제 이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대납하게 하겠다. 그런 예. 통화도 했었다는 등 이러니까 자고 나면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딱 잡았대도 언젠가는 명태균, 오세훈, 명태균, 홍준표 대질신문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따라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는 단계라고 뭐 보도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우리 두 분 다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도 명태균이 막 윽박 지르면서 김영선한테 한 적이 있어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막 종합해서 따지고 보니까 이 대질신문을
통화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들은 굉장히 뭐 많았던 거네요, 이미. 아니 기본적으로 윤건희는 국민들이 다 확인했잖아요. 네. 통화 녹취 내용 다 확인했기 때문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네.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천에 개입을 해서 네.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준 것은 다 확인이 됐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KBS 보도입니다만 2월 27일, 28일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대리 질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대리 질문을 했던 가장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 진술에 의하면 오세훈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직접 여론조사 비용을 줄 수 없으니까 김한정 씨 통해서 2천만 원 정도 내가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하겠다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세훈 측이 야 그거는 명태균의 주장이지 그랬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대리 질문했더니 김영선 전 의원도 유사하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납 관련돼서는 크로스 체크를 좀 거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세훈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이제 KBS 취재 결과입니다만 일치된 내용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왔으면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검찰이 이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오세훈은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걸 인지했다. 네. 하지만 자기가 돈을 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대납을 했다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다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는 오세훈이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오히려 본인이 훨씬 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말을 계속 바꿨잖아요. 예.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더니 4번 만나니까 4번 만났나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겠다. 네. 한 7번 정도 만났다니까 우리가 7번 정도 만났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희한하게요. 홍준표보다 타겟이 오세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첫 타겟이 오세훈을 거의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의심을 네. 받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예. 네.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을 비교하면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훨씬 길고 그렇죠. 뭐 경남지사 시절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훨씬 길고 또 뭐 관여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맺어진 인연이고 딱 그 지점 앞뒤로 몇 달인데 홍준표 시장이 훨씬 길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타겟팅이 오세훈이 첫 번째인 것처럼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구도를 보면 네. 이런저런 주자 중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중도 탈락 내지는 출마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예. 그러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 누가 뭐래도 한동훈 전 대표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지층의 겹침이라든지 이미지를 봐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봐도 예. 가장 극렬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고 예. 그다음 반대 입장이 홍준표고 예. 오세훈 시장이 중간자적 입장이고 그리고 탄핵 찬성 입장이 기울어진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빠진다면 지지층의 이동이 가장 많을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예. 근데 왜 홍준표보다 오세훈이 먼저야? 그 의문이 들죠, 이거는. 예. 그러네요. 우리가 한번 쭉 흩뿌려 보면요. 예. 이철규, 예. 장제원, 오세훈, 삼부토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갑자기 흐름이라는 게 있죠. 왜 다 나오지? 그러면 이게 뭐 친윤에 대한 공격, 3부는 김건희에 대한 공격. 그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럼 검찰과는 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무나 앉아가지고 검찰 보고 너 시켜오면 검찰이 할까? 그러지는 않을 건데 친윤 검사가 있고 친한 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친한 검사들이 거의 박살이 내부에서 났는데 최근에는 기지개 피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슬슬 흘리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예. 꽤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은 진짜 나쁜 인간이다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근데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이란 전제를 한 추정, 겁니다. 추정, 예, 오해하지 마세요. 추정입니다. 명태균이 내가 국민의힘 정치인 한 30명 죽일 수 있다. 네. 증거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선 주자급으로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세훈이 왜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의 행보가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미 무수히 많은 인터뷰와 통화 녹취를 통해서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사실 자기가 자기 손에서 대통령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구속된 상태지만 24/7 뭘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사면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내 마음대로 짜가지고 누구를 올리고 내려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좀 흔들어 볼까? 이 생각을 김유정 의원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명태균과 대질 조사를 할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을 뭐 2차 대질 조사를 또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물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홍준표나 오세훈을 날릴 만한 보도들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나중에 대선 경선판이라는 게 명태균이 원하는 판대로 되려면 어떻게 짜여지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내재적 접근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꽤 여러 명이 될 것 같죠. 대선 네. 주자가. 네. 그런데 4명으로 일단 컷오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은 거의 엇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으로 압축은 될 거다. 그럼 명태균이 그게 락을 시키면 그게 이제 여야 뭐 마찬가지 예. 공통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세훈, 홍준표가 날아간다는 전제하에 김문수 대 한동훈인데 예. 보수가 희망을 가지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가지려면은 뭐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김문수는 안 되니까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룰이 지금 5대5잖아요. 예. 당원 반, 국민 예. 반 이렇게 되는데 그 룰을 고칠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컨텐츠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그럼 네. 어차피 우리가 크게 지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가운데 예. 차라리 김문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꽤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4명이 컷오프돼서 올라갔을 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예.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4명이 올라간다는 거는 대부분 생각이 일치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김영선 여야 전 할 것 없이. 의원과 우리 김종국 박사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명태균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명태균 뇌구조로 판단해보는 국민의힘 경선판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근데 일단 명태균 씨가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판을 짜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명태균 입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황금펀 세대의 USB.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의 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사라고 하시면 검찰이 이 판을 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를 잘못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드러난 증거를 다 이미 시간은 충분했어요. 몇 달 동안 다 취업을 해서 예. 증거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고 예. 사실은 수사 순서를 정하자면 김건희가 1등이지 사실은. 아. 네. 그다음 주요 정치인 순으로 가는 게 맞죠. 아, 예. 근데 1번을 안 하고 다 빼놓고 그걸 쑥 빼놓고 대권 주자 중에 인연이 가장 짧았던 사람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이 제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나를 한 번 쓰고 버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악감정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인데 명태균 씨의 생각과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 핵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겁니다. 명태균 씨는 본인의 추후의 사면이나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판을 짜고 싶겠지만 친윤 핵심들의 생각은 대선보다는 차기 총선에 넘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어차피 야당 원해도 돼. 나중에 누가 정권 잡든 우리는 또 야당으로서 비판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가고 근데 다음에 내가 또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를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이 차기 당권도 이어서 가져가고 그게 총선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당권이 친윤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당권을 장악하는 데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게 누가 기획을 했거나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지금 맞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현역은 아니지만 복귀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친윤 그룹에 얼마든지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사실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당도 떠난 데다가 지금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윤 핵심 그룹의 의도하고도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판이 그렇게 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당내 어떤 주류 세력을 밀어내고 차기 총선까지 보는 당내에 이제 그림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제 검찰이라는 칼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추정까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호 박사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된 이상 명태균 피셜보다는 지금 어쨌든 칼이 되고 있는 검찰이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해서 뭐 사실 파면 선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더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야, 이걸 어떻게 탄핵을 안 시켜?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럼 윤석열은 자연인이 되는 거겠죠? 그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국민이 선택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상황은 대통령은 탄핵될 거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 5월 달에 열리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될 거다라는 상식적인 것을 우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다 알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뭐 당 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을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그럼 주류가 누군가? 주류는 국민의힘의 주류가 누군가? 전 여전히 친윤들이라고 생각해요. 파면된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 친윤의 핵심적인 라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이 판단하겠죠. 두 가지 길이겠죠. 대선에서 얼마만큼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핵심 지지층들의 강도를 높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정도의 선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제 생각에는 앞에 게 쉽겠습니까? 뒤에 게 쉽겠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때 뒤에 게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야당은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야당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견고하게 잘 쌓아서 우리 힘대로 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초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검찰과 도 싸울 거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가 존재하죠? 민주당이 존재합니다. 검찰을 같이 박살을 낼 정당들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누구한테 지금 고개 숙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자, 새롭게 등장할 권력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이런 걸 왜 흘리지? 뭐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지층 강도, 그러니까 지지층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 패권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차기 정부를 계속 공격해내면서 자기 지지층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우리가 지킬 거야. 부분적으로요. 사면 이런 거 다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끌고 가고 핵심 지지 끌고 가면서 3년 또는 뭐 5년 후에 재기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면법부터 개정해서 내란 혐의자는 사면 불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만약에 또 어떤 형태로든 사면권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면도 꼭 전에 예. 사면을 꿈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는 싹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 개헌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내란 종식과 내란 진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레임 전환용으로 개헌이 등장한다. 이건 뭐 사실 2025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박근혜가 이제 그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여론몰이가 필요해서 개헌을 들고 나왔다가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샀고요. 뭐 지금도 사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 특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차기 대통령 줄인다. 이제 이런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개헌 얘기 또 꺼내는 거 보면은 내란 세력에 준하는 인간들이 다 그 개헌 이야기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는가. 뭐 물론 저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후 관계는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들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가 부족하다라는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 동접자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좋아요가 만 개도 못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좀 후지게 얘기 많이 하는데 좋아요 안 누르면 윤석열. 심하다. 아이. 윤석열이 되기 싫은 자 지금 당장 엄지를 눌러라. 이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 명태균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타파에서요. 청년 정치인 이준석과 명태균의 은밀한 거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고 나서 조금 놀란 게 그동안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거짓말이 좀 많더군요. 특히 차명폰과 관련돼 가지고 딱 한 번 전화 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즉 명태균이 차명폰을 써서 2024년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치인들과 연락을 하려고 이 차명폰을 쓴 거 아니냐는 의혹 첫 번째. 두 번째, 이 차명폰을 쓰면서 진술을 맞추거나, 진술 맞추기, 말 맞추기라는 것은 수사 대상자들끼리 그런 걸 하면은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봤을 땐 그걸 증거인멸 시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보기 때문에 이거 차명폰을 쓴 것도 수상하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도 궁금하고. 근데 청년 정치인 이준석과 은밀한 거래를 했다? 요거 일단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보도를 우리 세 분 다 보도를 아마 보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 일단 차명폰 가기 전에 검찰 수사보고에서 확인된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대화 내용 중에 제일 저는 결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 국면에서 굉장히 난처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더라도 대표님을 꼭 지켜내고 제가 대표님을 꼭 대통령 만들어낼 겁니다. 내일 김종인 위원장 뵈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2022년 6월 19일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김종욱 박사님, 요게 그냥 그 지지자들이 아유 우리 김종욱 박사님 국회의원 되실 겁니다. 이런 문자 보내면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일반 지지자가 보내면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근데 이게 그런 성격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준석, 그러니까 명태균의 그랜드 플랜은 어떤 거냐? 맨 처음 시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예. 이걸 통해서 명태균이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컨택을 했는데 홍준표는 안 될 것 같고 예. 윤석열로 간 거잖아요. 윤석열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3년만 하십시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경로를 하면서 내가 3년만 해? 5년 다 해야지? 네. 결론적으로 지금 3년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은 참 예를 들어 예지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 그 이유를 생각했던 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확인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꼭 지켜내고 제가 대표님 꼭 대통령 만들어 낼 겁니다. 대통령. 네, 그래서 내일 김종인 위원장님 뵈러 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는 완전히 윤석열을 거의 이제 바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선인은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딱 보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 내가 김건희를 컨트롤을 해서 윤석열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 장리무사 뭐 이런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3년만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준석을 만들어내면 내가 앞으로 10년은 권력을 구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 초기부터 다 나왔던 건데 예. 사실 확인이 안 됐던 건데 이 카톡을 보면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 자체가 거의 사실로 가고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명태균이 하는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과장도 있고 예. 약간의 어떤 양념도 MSG도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그 길로 그냥 계속 온 것 같다. 예.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 따박따박 괜히 말대꾸 하다간 예. 오세훈 꼴 홍준표 꼴이 난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현듯 떠올랐는데 다음번에 대통령 꼭 이게 보세요. 2022년 6월 19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3월 9일 날 본인 생각으로는 명태균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예. 벌써 3달 만에 차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시장 아니었을 테니까 처음 만났을 때 다짜고짜 물었다고 했죠.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 말 잘 듣고 배신하지 않고 본인을 잡범 취급하지 않고 쭉 갔으면 오세훈이 이제 대통령 되는 거죠. 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예, 예. 대통령 하겠다고 했으면. 예. 그런데 도움 받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예. 본인은 거의 뭐 돈 뜯어대는 사기꾼 잡범 취급하니까 분기탱천한 거죠. 가장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준석한테 넘어갔네요. 대통령 만들어주겠다로. 우리 김영삼 전 의원께서는 요 어떤 두 사람 간의 대화 카카오톡 2022년 버전입니다. 이거 차명폰은 다음에 얘기하고.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예. 그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지금 중요한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 누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대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한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늘 대선이 다가오면 이른바 뭐 별의 순간 뭐 이런 운운을 하면서 예. 바람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네. 누굴 이렇게 띄워요. 뭐 최근에도 그러고 있고,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띄우잖아요. 슬슬 띄우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만의 힘 갖고는 대선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데, 예. 사실은 중요한 바람잡이가 한 명 더 있고 세 사람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2020년 3월 대선을 치른 거고, 예. 당시 윤석열 후보를 한 사람은 뭐 별의 순간이라고 그러고 띄워주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뭐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예. 당내 경선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사실은 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예. 아직 당적이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뭐랄까요, 그냥 한 팀으로 움직인 거예요. 원팀, 그러니까 이제 팀 김종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어떤 분들은 팀 명태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는 아마 2021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 과정에서는 팀 김종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요 이제 당 대표를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팀 명태균으로 움직여서 대선까지 가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보면은 뉴스타파 보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이준석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는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철저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 카톡은 상의가 아닌 건가요? 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명태균의 차명폰으로 이준석과 최소 16차례 메시지 대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2024년 말에 검찰이 이 명태균의 차명폰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보도가 다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던 것이 그저 한 번뿐이었다 정도로 채널A 라디오쇼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차명폰의 번호가 원래 저장된 번호가 아니니까 한번 전화가 온 거 그냥 어떻게 안 받냐 그냥 받았던 것 뿐이다 정도인데 보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 차명폰을 통해서 나눈 내용들 뭐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 간의 대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난을 함과 동시에 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여러 소통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명폰을 통해서 연락을 아주 조금 했거나 한 번만 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요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작가와 명태균 씨가 소통을 한 문자를 이준석 의원에게 공유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진석이니 나경원이니 헛소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반박할 테니 명 사장님이 중요한 사실관계들은 필요할 때마다 공유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네 대표님 하고 나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라디오 제작진 작가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줍니다.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요거 시점이 작가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명태균이 언론에서 스피커로서 활동하던 시점이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잖아요. 예.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을 인터뷰하려고 언론들이 다 혈안이 돼 있던 시점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단독 인터뷰를 많이 따내던 시절이라 내가 했던 말을 CBS 뉴스쇼 제작진이 이렇게 좀 수정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가가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주고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론사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을 누구에게 줬느냐? 차명폰을 통해 이준석 의원에게 줬다라고 하면 요거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평론가 순환 시대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와요. 체크도 못할 만큼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차명폰을 왜 쓰죠? 이준석과 명태균은? 제가 궁금한 게 그대로. 차명폰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아니 맨 처음에는 그죠? 해명할 때 그러니까요. 그냥 모르는 걸 받았는데 어떡하라고. 한 번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차명폰으로 계속 통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쌍방간에. 쌍방간의 통화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는 나왔네요. 어쨌든. 뭐 통화 하나 문자 하나 서로 한 건 사실이잖아요. 소통은 사실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차명폰으로 통화한 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차명폰으로 문자를 하건 통화를 하건 했겠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제가 볼 땐 명태균과 이준석이 이 사건의 본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증거를 서로 짜맞추기 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오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살고 쟤들은 죽이자라는 내용. 왜냐하면 명태균이 다 죽인다고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명태균이 신뢰했던 사람은 이준석이었다.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뀐 것 같죠? 맞아요. 나 차고 넘친다. 이준석, 내가 내용이 없을 것 같아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마 가장 명태균이 신뢰했던 그리고 지켜야 됐던 사람은 이준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나름대로 자기가 전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의 큰 어떤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명태균과 이준석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 차명폰에서 오간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죽일 수 있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30명. 그 안에 이준석 의원도 반드시 들어가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심성의껏 여론 조작을 하건 뭘 하건 해서 도와줬던 사람이 본인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할 때 혹은 너무나 거리를 두고 딱 잡아 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가진 패가 이거야라고 다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밀접하게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했던 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한 차례뿐이었다 뭐 크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칠불사에서 그 복숭아지 매화지 심었던
그 이유를 아직도 우린 모르잖아요. 예.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래서 닭 잡아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도 네 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게 이제 뭐 방송가에서도 사실 지금은 당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건 뭐 제가 일찍이 밝혔습니다만 뭐 사실 언론사나 방송사에서는 인터뷰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수사 대상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터뷰를 따놨다가 검찰 조사 내용과 맞춰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수사 대상과의 진술과 맞춰보고 진술이 또 달라지면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다수의 언론들이 그때 당시에 수사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면서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잇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어라? 그때 당시에 제일 열심히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둘이 이런 사실 자신들이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어떻게 실렸고 하는 것들을 공유를 서로 받는데 이거를 차명폰으로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남기도 합니다. 말 맞추기 같죠?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제목도 말 맞추기 하고 물음표예요. 우리는 그런 걸 또 의문점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뭡니까? 대강 그거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의문점이라고 얘기를. 예,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돼? 아이, 난감하네요, 이거 예. 진짜. 근데 근데 이제 원체 수사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바라봤을 때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거니까 예. 검찰이 이걸 알고 있다면 이준석과 명태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제 이 대목이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홍준표를 제일 먼저 찍었다고 해서 거기가 제일 타겟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증거 수집은 다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장 범죄 혐의가 무거운 사람,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부정한 행동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순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명태균이 오세훈, 홍준표 난 죽일 거야 뭐 그게 아니고 껍질을 벗기겠다고 했었죠. 껍질을 벗기겠다고 했죠. 예. 그 순서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오해 내지는 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다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가장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중요한 범죄를 같이 했던 사람 순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 그 순서만 어긋나도 검찰은 나중에 뭐랄까요. 분명히 그 부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번뜩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 문자 메시 대화 내용에 대한 김용남 전 의원만의 탁월한 분석입니다만 더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철희님, 이준석은 한겨울밤의 꿈이었냐, 홍매화도 심고 일장춘몽이라 오호라 개꿈이었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드론나님, 주지수님이 홍매화 뽑아버림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실제 뽑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갔더니 아 진짜 뽑았답니까? 없어졌대요 그 홍매. 세상에. 예. 희한하네 정말. 자 그리고 오마주님께서는 이거 명태 오더 받고 기사까지 자존심도 없나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오해할 만한 대목은 아니었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스피커가 아까 지금 인터뷰 대상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 보완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작진이 수용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떤 레거시 언론사들을 어떤 커버치거나 이럴 의도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랬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녹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30명이 쫄았지. 크림소다님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예,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바쁘신 세 분 모아놓고 제가 한 4분 정도 더 썼는데요. 예, 오늘 1부 방송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예, 금요일에 또 가급적 우리 백운기 앵커님 휴가 가시라는 말씀들을 막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야, 은근히 좋아하네. 아니 그러지 마. 아니 나는 그냥 출연자가 제일 좋아. 출연자가 마음이 편합니다. 진행이라는 무게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이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내가 윤석열이 아니라는 것을 오픈하기 위해서 좋아요가 부쩍 늘어났다라는 제작진들의 박수까지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유정 전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남 전 의원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